KB금융 일단 질문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거를 고배당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행주니까. 고배당주로 접근하시면은 은행주들은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게 맞아요. 그런데 고배당주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실적 이슈예요. 실적 이슈. 근데 이 실적 이슈에서는 매력이 떨어져요. 제일 문제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 연체율이. 그러니까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실적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다. 실적 관련돼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 연체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다른 거보다 요거 대비해 가지고 좀 자산을 확보를 해놔야지. 그래서 얘네들이 그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를 쌓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대손 충당금을 쌓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무엇이냐, 1년간 내가 벌어놓은 돈을 보험금처럼 묶어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나의 이익을 동결하겠다라는 거고, 1년 뒤에 뭐 연체가 올라오고 연체율이 올라오고 그리고는 뭐 대출이 터져가지고 이 대손 충당금에서 메꿀 부분 메꾸고, 그러고 난 뒤에 1년 뒤에 남은 돈을 실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손 충당금 이미 쌓아놓을 큼 쌓아놨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뭐야, 이 대손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누가 압박을 해? 정부가 압박 중이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은행권의 제일 큰 이슈는 요렇게 새마을금고 이슈입니다. 요 새마을금고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은행권은 정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새마을금고가 진짜 이게 정리수순을 밟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금고마다 각 지역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 거기마다 부채 비율이 다 달라. 지금 얘들 지금 정리할 때 정리하고 있잖아. 그리고는 통폐합시키면서 아직까지 새마을금고 이슈가 안 끝났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새마을금고가 얘네들이 지금 금감원 산하가 아니니까 은행으로 돌리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지금 은행법에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얘들은 그 행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고, 그 다음 새마을금고법이 따로 있으니까 요거를 은행으로 이제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은행 쪽으로 옮기고 있다 보니 그 과정에서 터질 수 있는 것도 있잖아. 그 터지는 거를 은행이 안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더 쌓으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대손 충당금이 많이 쌓이면은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뭐가 줄어듭니까? 배당이 줄어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 부동산 PF가 새마을금고 얘기하는 거거든. 새마을금고 터지면은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은행들 건드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얘들이 힘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는 부동산 PF가 제일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 24년 5월. 저때가 제일 위험해. 24년 5월부터 한 8월 정도까지, 올해 여름에 만기 이제 그 연장됐던 부분이 아무래도 1년 뒤에 총선이고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나왔거든요. 24년도 5월, 8월, 11월 있어. 내년도에 5월, 8월, 11월에 올해 연기했던 1년 만기 연장했던 그런 부분들이 돌아온 애들이 있어. 그래서 내년까지는 은행들이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이슈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면서 은행, 건설, 증권사들 내년도 내내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는 뭐 부양책이 얼마나 통할 것이며 미국의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떨어져 줄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되겠죠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고배당주임에도 실적이 잘 나옴에도 얘들이 지금 주가가 재미없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금리가 너무 높고 회사채 시장이 너무 지금 이자를 많이 주니까 고배당주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회사채 기준으로 대충 6에서 8% 나옵니다. 그리고는 신용등급이 높은 애도 보시면은 4에서 5% 나와 지금 연에. 지금 실제로 은행 창구 가가지고 AA 정도 되는 애들, 그런 신용도를 갖고 있는 애들 1년짜리 보시면은 4.2%, 4.3% 줘요. 채권 투자. 물론 수수료 다 떼면은 한 3% 후반대 나오긴 하는데 AA의 3% 후반대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지. 원금 손실 없이 1년 뒤에는 3. 몇 %가 나오는 거 아니야. 회사채 시장이 지금 이런 시장이고 거기서 조금만 떨어지면은 덩크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싱글A나 그 정도만 보셔도 6% 나와요. 7% 나와요. 이 정도로 떨어져.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은행주에 깔려있는 그 베이스 시나리오고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건데,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 그랬는데 앞으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말이겠죠. 미국 기업들한테 그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야죠 하면은 뭔 개소리야 이씨 이러지. 왜? 이거는 과거 1년 1배당일 때고 우리나라는 지금 1년 4배당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실적 발표 때마다 배당을 준다라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실제로 미국은 70%가 넘는 기업이 실적 발표 때마다 배당을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은행주들은 전부 다 4개 그 4대 금융지주 전부 다 분기 배당으로 바뀌고 있고 JB금융도 그렇고 DGB도 그렇고 아마 분기 배당으로 점점 전환을 할 것 같아요. BNK도 그렇고 통신주들 분기 배당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는 포스코도 분기 배당으로 바뀌었죠. 많은 기업들이 분기 배당으로 바뀌고 있어요. KT도 바뀔 겁니다. KT도 분기 배당 얘기 나오더라고. SK텔레콤 분기 배당하고요. 그러면 LGU+도 분기 배당으로 바꾸겠지. 이런 식으로 분기 배당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본다? 아니죠. 배당주라고 해봐야 은행, 증권, 통신 말고 뭐 있어? 배당주. 증권사들도 이제는 메리츠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 나오고 은행도 KB랑 신한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삼성전자, KB, SKT 요런 데가 분기 배당 때려주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해주니까 섹터 전체가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은 찬바람이 불면 12월이 되면은 혹은 뭐 8월 9월 되면은 배당주라고 올라가야 되냐 요런 상승이 나오냐 안 나온다라는 거지.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니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이런 변동성이 요런 변동성으로 바뀌겠죠. 변동성이 점점 바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리 어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지금 실적 대비 지금 연간 배당 수익률 대비 어떻냐라는 걸 보셔야 돼요. 얘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오른쪽 창 말 그대로 요 분기 실적 대신 분기 실적 대비 분기 실적에 대한 배당금이 따로 나오죠. 이거 바뀌었잖아. 다른 종목들 보면 이거 없거든. 다 여기 연간 배당만 있었죠. 근데 이제 FN 가이드 혹은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하시면은 분기 배당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바뀐 거다. 그리고는 연말에는 뭐가 있어? 특별 배당이 있거든. 아직까지 이거는 아직 이제 고쳐지지 않은 모습인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바뀌긴 바뀔 거예요. 연간 배당에서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특별 배당 이슈가 이제 연말마다 발생을 하는 거고 요것 때문에 과거보다는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이런 연말에 특별 배당이 올해는 얼마나 나올 거냐라고 보시면은 올해 총 배당 예상 금액이 있고요. 왜냐면 1년치 번 돈의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배당주를 특히 은행주들은 계산하기가 복잡해집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작년도에도 연말에 1,450원의 특별 배당을 줬습니다. 그 전에 얼마? 그 전에 1,500원 주고. 그래서 총 배당이 2,950원이 됐고 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요겁니다. 배당 성향을 맞춰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요 그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 분기 기본 배당이 깔리고요. 그리고는 연말에는 무엇? 연말에는 특별배당, 회계 마감 특별배당이 따로 존재하는 거죠. 이 특별배당 기준은 어디서부터 가져와? 요 금액에서부터 기존 지급분을 빼고 나머지를 주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충 올해 예상되는 EPS에서 예상되는 배당 성향을 곱하면 한 3,300원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1, 2, 3분기에 지급했던 금액은 1,530원을 지급을 했고 그러면 3,330원을 준다라고 하면은 요 두 개 차액이 연말 특별배당이겠죠. 연말 일시배당이겠지. 그게 얼마? 연말에 1,500원 정도 나올 것 같다. 1,500원 아니 1,800원이구나. 1,800원. 연말에 1,800원 정도가 예상된다라는 거지. 연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계산 때리기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1년 동안 총 봤을 때 1년 보유하면은 배당이 얼마? 지금 51,600원에 3,330원이 배당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지. 3,330원 나누기 지금 얼마? 51,000원? 51,500원 6.4%야. 여기다 또 뭐해? 여기다 추가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1% 때린다 그러면은 7.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환장하는 거야. 이제는 뭘 보셔야 되냐? 은행주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분기 기본 배당 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연말 특별 배당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무엇? 자사주 소각도 같이 보셔야지. 지금 KTNG도 자사주 소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SKT도 자사주 소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KB랑 신한도 자사주 소각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오히려 여기 비율을 엄청 늘려서 여기를 줄여버렸잖아. 메리츠는 배당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비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 메리츠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돈 잘 버는 캐시플로우 좋은 기업들도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결국 주가가 올라야 고객 만족도가 올라간다니까. 주가가 올라야. 내가 NC 사장이고 내가 택진형이잖아. 그러면은 시원하게 NC 자사주 매입 소각 때린다. 에라 모르겠다. 지금까지 번 돈 있으니까 야 주주분들 어차피 주주들 누구들 리니지도 할 거 아니야. 에이씨 이걸로 현질이나 이러면서 그냥 뿌려버리는 거지. 이것도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한국은 발전할 부분이 많고 이런 발전 부분에서 지금 좀 더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 금융주다. 그리고 현재 KB 자리가 어떠냐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자리 좋아요. 여기서 모으셔도 돼. 대신에 내년도 부동산 PF라고 하는 이 큰 이슈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쉽게 손은 안 나갑니다. 저게 어디까지 번질지는 모르는 거고 새마을금고가 얼마나 터질지는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공개하면 안 되지. 정부 내에서는, 새마을금고 내에서는, 금융권 내에서는 쉬쉬하면서 이제 이미 자료나 검토나 어떻게 막아야 될지 이런 얘기는 하고 있겠으나 오픈할 순 없지. 그러니 아직까지는 힘이 없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 부분이 감당 가능하다 그러면 올라갈 텐데, 감당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또 뭐 좀 더 눌릴 수 있겠지.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런 거고요. 그리고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난 이후 24년, 25년 그 이유를 놓고 보시면은 PF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금리 인하까지 우리가 긴 사이클, 큰 사이클을 놓고 보시면은 금리 인하되면은 고배당주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바뀌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이 지금, 회사채 시장이 지금 뭐 5%, 6%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 금리 인하되면은 회사채 시장이 3%에서 4%로 떨어질 수 있어요. 회사채 시장 자체가. 그러면은 배당주도 4에서 5%로 목표 배당률이 달라지죠. 6%짜리가 4%짜리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몇 프로 상승한다? 주가는 이러면 50% 상승인가? 50% 상승한다. 이렇게 됩니다. 단순히 지금 3,000원 배당 기준으로 3,000원에 6% 잡으면은 3,000원 곱하기 16.777 곱하면 돼요. 5만원 정도 나옵니다. 6%에 3,000원짜리 배당주를 6% 목표 주가 잡으면은. 근데 3,000원짜리 배당주를 4%로 잡으면은 25배 75,000원 나와요. 주가 50% 올라가요. 이러면 주가 50% 올라가.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뭐가 유지가 되면? 배당이 유지가 되면은. 자, 금리 인하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이 유지가 돼야 되고, 배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유지돼야 되고요. 실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게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예대 금리 차가 유지가 돼야 돼. 근데 예대금리 차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유지가 될 거예요. 예대금리 차는. 원래 예대금리 차는 오늘 진짜 은행주 투자에 있어가지고 제일 기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대금리 차는 저금리일 때 원래 낮고 고금리일 때 높아야 돼.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고금리일 때 예대금리 차가 커진다라는 거는 이 연체될 확률, 부채가 터질 확률, 그게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위험 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 위험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담금을 키웁니다. 대출금리를 더 높게 잡아요. 못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부 규제로 꾹꾹 눌러 담아놨거든. 터질 확률이 높은데도 마진 별로 못 남기고 돈 별로 못 남기고, 너희들 뭐 지금 뭐 성과급 파티를 하니 뭘 하니, 서민들은 저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돈 장사를 하니, 이러면서 막 때리니까 예대금리를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못 벌리고 붙여놓은 거야. 이래서 금리가 떨어져도 예대금리 차는 안 줄어들 거예요. 예대금리 차를 줄일 수가 없어. 더 줄일 수가 없어. 지금 최대한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우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고금리 때 은행이 돈을 더 잘 벌고 저금리 때 은행이 돈을 더 못 벌어야 정상인데, 지금은 이거를 규제를 이빠이 때려놔서 금리가 떨어져도 실적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엄청 규제를 때려놓고 있거든요. 실적이 크게 바뀌질 않을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실적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면은 이미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은행이 지금 한계까지 탈수기 매키로 찰찰 쥐어짜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적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예대 금리 차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고, 그런 부분에서 실적 유지된다 그러고, 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 더 뭐 있어요? 디지털화. 요게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 이건 오히려 비용 감소로 가고 있죠. 오프라인 매장 없애고 사람들, 은행원들 없애고 비용을 줄이고 있다 보니 오히려 이거는 무슨 이슈예요? 실적 증가 이슈지. 예대 마진은 유지되지. 그러니 배당은, 유지욕은 증가될 수 있겠죠. 최소 조건인 배당 유지가 금리 인하 구간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비용이 더 감소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 구간에도 배당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면은 50%의 플러스 알파를 더 잡을 수 있죠.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그래서 은행주는 지금부터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25년, 26년을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무엇? 금리 인하 종료 시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길게 투자하고 싶은 곳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은행주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종료 시기까지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은 얼마? 최소 30%, 40%. 그리고는 여기서 얘들이 실적이 더 잘 나온다 그러고 배당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현재 배당률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KB 기준으로 보시면 아까도 7.5% 나온다 말씀드렸죠. 연간 기준. 자사주 매입 소각 포함 7.5%짜리를 5%로 놓고 보셔도 50% 수익 납니다. 5%로 놓고 보셔도 2년 뒤에도 내가 5% 배당을 받는다라고 보시면은 주가 차익만 50%가 난다고. 그러니 내가 지금 뭘 투자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섹터들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서 1번은 반도체입니다. 2번은 좀 애매하긴 해. 근데 여전히 볼만한 건 라면도 볼만하고요, 방산도 볼만하고요. 그리고는 또 볼만한 것들 중에서 라면, 방산, 피부미용, 그쵸? 피부미용, 의료기기 이런 애들. 그리고는 고금리임에도 더 얘들이 수출이 실적이 잘 나올 애들. 그러면은 지금 변압기,
이런 애들. 임플란트는 좀 애매해. 임플란트는 약간 우리가 지금 치과를 가더라도 치과 예약 잡기가 너무 편해요. 치과에 사람이 많이 없어. 그래서 임플란트는 저는 물음표.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요건 조금 의외의 섹터긴 한데 엔터. 숫자 늘어나죠. 조선. 요런 애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있으면 공부하셔가지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24년도에는 얘들이 그래도 여전히 주도주일 거야. 여전히.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볼만한 것들은 뭐냐면은 금리 인하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 걔들이 고배당주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는 볼 수 있는 게 뭐야? 그때가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는 금리 인하 이후야. 시간이 저 뒤로 가셔야 돼. 건설도 이때 가더라도. 왜냐면 건설의 핵심은 부동산인데 부동산 개발 관련돼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시황이 진짜 돌아서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지금 기준에서 투자 기간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저는 반도체가 제일 반응력이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반도체니까. 수출 증가하는 거는 실적 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느릴 거예요. 고배당주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이 진정되고 난 뒤에 배당주가 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요것도 그래도 한 2, 3년은 보셔야 됩니다. 투자 기간으로 보시더라도. 반도체는 1년이면 쇼분합니다. 1년이면 쇼분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한 1, 2년 보시면 돼. 1, 2년 정도 뒤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돼. 고배당주는 2, 3년 보시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자동차는 저는 이렇게 봐요. 3년 이상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시장이 다시 확대되려면은. 그러니까 자동차가 현기를 보면은 지금도 좋아요. 근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빙산이 무너지고 있으니 내가 있는 그 빙붕이 아주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남극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 좀 위험하지. 그리고 토요타가 오르는 이유는 엔저 때문입니다. 근데 엔저면 한국에 치명적이야.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현기가 진짜 잘 버티는 거예요. 평소 대비로. 진짜 현기가 잘 버티는 거지. 현기가 과거 5년 전, 10년 전 기준의 영업 마인드고 그 품질 마인드였으면은 이미 개박살 났어. 근데 현기가 정말 의선이 형이 잘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좀 여전히 보석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국내 기준 중고차 거래를 보시면은 요즘에 경차 거래가 겁나 늘어요. 이게 시그널 안 좋은 시그널이야. 경차 광고가 나온다. 경차 거래량이 는다. 경차 판매량이 증가한다. 자동차 실적 앞으로 좋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랜저 판매량이 는다. 제네시스 판매량이 는다가 나와야 자동차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근데 중고차 시장을 보더라도 제네시스가 엄청 물량이 쌓여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닥 좋진 않구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랜저 항상 1등 아니냐? 1등은 1등이죠. 2등이 항상 포터예요. 근데 그랜저의 신차 판매량 말고 중고차 판매량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 중고차 판매 시장에서 그랜저랑 지금 제네시스 쌓이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신차 판매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1등인데, 부동의 1등인데, 애매하지. 자, 아무튼 그래서 금융주 기준으로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주에서 저는 결국 지금은 4, 5월 만에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사모아야 되냐 그러면은 목표를 정해야죠. 요 기준에서 사모으셔야 된다. 요 기준을 보면서 사모으셔야 된다. 그리고 요때까지 사모은다 그러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면은 2, 3년을 보셔야 되고 2, 3년에 어느 정도 요 정도를 보는 거예요. 목표 수익률 4, 50% 나겠어 그러는데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한 달에 4, 50%를 노리니까 1년에 4, 50%를 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투자에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는 어찌 보면은 전략을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한 달에 10%다 그지? 한 달에 10%는 단타 계좌에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장투 계좌로 어찌 보면은 내가 정말로 이제 불려야 되는 메인 시드를 이런 데다가 넣어 놓으시는 거고 저는 그러면 니 지금 왜 은행 안 사 그러면은 아니야. 은행은 총선 지나고 사도 돼. 지금은 반도체가 우선이지. 그래서 저는 지금 메인이 하이닉스에 있는 거고요. 지금 SK텔레콤도 많이 들고 있는데 은행이 좀 더 사이즈가 보이면은 나누겠지. 반도체 통신을 들고 있는 지금에서 반도체 통신 은행으로 좀 나누겠지. 이런 식으로. 쓱텐 아직도 있어. 아직도 배당 받고 있어. 난 계속 들고 가. 왜? 난 계속 들고 가. 아니 뭐 어차피 배당 받고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게 주식의 매력 아니겠어. 왜냐면은 월에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계산도 계속 때려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KB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KB 자리 좋누